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미국은 중공 하나만 상대하기도 벅찬데 왜 러시아를 기를 쓰고 적대시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해 트럼프를 도왔다는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도 허구였다는 사실이 오래전에 드러났습니다. 러시아를 악마화하려 했지만 제대로 물증이 드러난 게 없습니다. 반면 중공은 아주 치밀하게 미 대선에 개입해 바이든을 도왔습니다. 중공이 한 일을 러시아에 덮어씌운 겁니다. 바이든 부자의 차이나 커넥션도 그 깊이를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바이든 부자의 입고는 우크라이나에도 있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방침은 중국 공산당은 존속시키되 시진핑만 제거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트럼프 시기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침,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을 분리한다는 대중강경책에서 훨씬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절 폼페오 국무장관은 시진핑을 국가주석을 뜻하는 프레지던트라는 호칭이 아닌 공산당 총書記, 제너럴 세크러터리로 불렀습니다. 중국 공산당에 대해 최대한 압박을 가해 체제를 붕괴시켜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중공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정책을 취하면서 이미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시장경제체제의 러시아를 악으로 규정하면서 극단적으로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공을 같은 블록으로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위기를 고조시켜 러시아의 도발을 유도하려는 최근의 정책의 기원은 바로 네오콘입니다. 네오콘은 군산 복합체 이익을 중시하는 미국의 호전적인 정치 집단입니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네오콘은 2013년 마이단 색깔혁명 당시부터 우크라이나의 반러 움직임을 적극 응원했습니다. 특히 공화당의 거물 존 맥케인 상원의원 키예프의 마이단 광장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우크라이나의 반러 시위대와 함께 하겠다고 연설도 했습니다. 미국의 거물 정치인이 남의 나라 시위 현장에 가서 군중들을 격려하는 상식적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행보를 보였습니다. 2013년 겨울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마이단 색깔혁명은 친러 성향의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축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이단 색깔혁명에서 시위대들은 우크라이나의 독일 나치 부역자를 기리는 행사를 벌이면서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EU와 나토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때 공화당의 대선 후보이기도 했던 존 맥케인은 러시아의 크림 합병을 맹비난하는 등 반러 친우크라이나 논조를 이어갔습니다. 얼마나 우크라이나 친러 정권 타도에 공헌했는지 마이단 혁명의 대부 중 한 명으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미러 관계는 오바마 행정부 말 2016년 정권 교체기에 크게 악화됐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가했다고 존 맥케인이 주장하자 미 국무부는 러시아 정부 소유의 건물 2채를 스파이 소굴이라면서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35명의 외교관을 추방했습니다. 그러나 푸틴은 범인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지로 대처했습니다. 미국의 제재에 상응 조치를 취한다면서 러시아 주재 미국 외교관 자녀를 크렘린에 초청해 신년축제 분위기를 만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악의를 호의로 갚은 셈입니다. 푸틴은 미국이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했다고 해서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며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보조를 맞춰 손상된 미러 관계를 보완할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는 푸틴의 이런 용단을 환영했습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보복 조치를 유예하는 것은 훌륭한 판단이라면서 푸틴이 스마트하다는 것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화답했습니다. 물론 트럼프의 러시아 게이트를 믿고 있었던 이들은 미 대선을 해킹한 독재자를 칭찬한다고 비난을 퍼부었지만 트럼프는 이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존 맥케인은 마이단 색깔혁명에 조력한 공로로 2016년 말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부터 자유훈장을 받았습니다. 수여식에는 린지 그래햄 상원의원도 참석해 지혜로운 야로슬라브 훈장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라이노입니다. 맥케인은 트럼프 대통령도 공격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호전적이라면서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치명적인 방어 무기를 지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골적인 반러 스탠스를 주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과 합작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실행에 옮기라고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맥케이는 2018년에 사망합니다. 그러자 러시아 상원은 올레그 모로조프는 리아 노보시치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포비아의 상징이 사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맥케이는 골수 반러시아주의자라면서 러시아는 호전적인 존재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인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적이 죽었다면서 주께서 그의 어두운 영혼을 거둬 좋은 곳으로 인도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의 소위 러시아 커넥션이라는 게 민주당의 조작극이었고 트럼프 시절 미러 관계가 국제 질서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중 전선을 만드는 바이든의 행태가 기괴하다는 여론도 일고 있습니다. 폭스뉴스의 터커 칼슨은 이에 대해 작심하고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바이든의 아들 헌터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 브리스마 홀딩스를 통한 비밀 거래로 큰 부를 축적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도대체 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멕시코 국경의 난민 위기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미국으로부터 그토록 멀리 떨어진 우크라이나 국경을 걱정하느냐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길 바라는 이들이 미국에 너무나도 많다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왜 개입하려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터커 칼슨은 일각에서 자신에 대해 푸틴의 대변인으로 러시아 정보기관에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트럼프보다 더 친러 성향이다. 미국에 대한 적국의 하이브리드 전쟁을 돕고 있으니 기소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개의치 않겠다며 한껏 조롱했습니다. 미 CNN은 터커 칼슨이 러시아 TV 채널에 소개되자 그를 맹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은 중공군이 미국 코앞에 캐나다나 멕시코에 진주하는 것 같아 러시아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과 같다고 말한 부분을 부각시키며 러시아의 사랑을 받는 언론인이라면서 극우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TV 채널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미국이 얻을 게 없으며 바이든은 누군가의 졸이라는 터커 칼슨의 발언도 소개하며 열띤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랜드 폴 상원 의원도 공화 민주 양당의 네오콘적 컨센서스는 무시해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에 개입해서 얻을 국익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킬 위치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스미디어는 국경의 긴장 상태만 부각시키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키예프는 대체로 평온합니다. 크고 작은 분쟁이 8년 동안 계속돼 우크라이나인들은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일상에는 변한 게 없다면서 평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서방에 대해 더 이상 패닉을 조장하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더 이상 긴장을 조성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고 서방 측이 떠들면 우크라이나 경제는 붕괴된다면서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은 전쟁이 발생하느냐는 질문에 그건 전적으로 러시아에 달려있다면서 전쟁은 없다고 재차 화가 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자국의 이익이 공격받거나 무시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협상이 끝난 게 아니라면서 러시아의 요구가 간단한 만큼 미국과 나토는 잘 검토해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나토와 미국은 히스테리 상태라고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 의사가 없다는데도 미국과 나토가 계속 전쟁이 날 것처럼 떠들어댄다고 말했습니다. 해빙기를 기해 또는 베이징 올림픽 직후 등 여러 전쟁 발발 시나리오가 있지만 러시아로서는 굳이 전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 내 반전 여론도 만만치 않고 러시아가 자국 영토에서 병력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나토는 겁을 집어먹고 있습니다.
나토는 서로 지원 역할만 맡겠다면서 직접 개입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